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괴담산타입니다. 다시 돌아온 일본 요괴 두 번째 시리즈 시작해볼까요? 닌교. 닌교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전설에도 등장하는 요괴로서 일본에서는 규슈와 오키나와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반신은 미모가 뛰어난 여자의 형상이고 하반신은 물고기의 형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인어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길조와 흉조를 모두 상징하는 두 얼굴의 요괴입니다. 일본 서기와 가온기, 고분 전문집 등의 고서에도 많이 등장할 만큼 매우 유명한 존재로 특이점은 닌교의 고기와 뼈는 맛이 아주 뛰어나며 불로장생의 영약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맛일까요? 바케다누키. 너구리는 원래 일본에서 고양이, 여우와 더불어 인간으로 둔갑하는 3대 여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친근한 외모와 능청스러운 행동으로 인간과 친한 동물 중에 하나인데 고대의 자연에서 발생하는 원인, 모를 현상을 모두 이 너구리의 탓으로 돌려 요괴 중의 하나로 낙인 찍혀버렸다고 합니다. 등장하는 전설 속에서도 너구리는 아주 유머러스하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어설픈 변신으로 나중에는 대부분 탄로가 나서 도망치는 만화에 나오는 어설픈 악당과 비슷합니다. 주로 변신하는 대상은 차그릇, 알, 여자 등으로 스님들에게 도전하여 선문답 대결을 펼치다 패해 도망가는 전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지방의 너구리들은 호걸의 풍모를 지녀 여우와의 변신 대결을 통해 승리하여 여우를 몰아내요. 지금도 사도지방에는 여우가 없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해악을 끼치는 다른 요괴들과 달리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은혜를 갚는 등 같은 변신 요괴인 여우의 교활하고 간사한 성질과는 반대되는 어설프지만 미워할 수 없는 것이 너구리의 매력입니다. 야만바. 야만바는 노파의 형상으로 깊은 산속에 살며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요괴입니다. 원래는 산신 돼지의 모신의 성격이었다가 사람들의 샤머니즘에 대한 신앙이 약해져 결국 요괴로 격화되었다고 하는데 전부터 일본에 살고 있던 토착민족에서 유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설이 있습니다. 다수의 전설에서 보면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 요괴의 이미지가 강한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의 해와 달 전설과 아주 흡사한 전설이 있어 잠깐 소개하면 야만바에게 쫓기던 아이들이 하늘에 빌어 내려온 쇠사슬을 타고 올라가니 야만바도 하늘에 빌어 쇠사슬을 타고 올라가다가 사슬이 끊어져 밀밭으로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야만바의 몸에서 흘러나온 피로 밀이 빨갛게 물들어 지금도 밀의 이삭에 색깔이 빨갛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해질녘의 장터에 나타나는 야만바가 물건을 사고 지불하는 동전에는 특별한 복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지며 야만바가 가져온 술병에 술을 담아주면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기타 규슈에서는 야만바의 빨래날이라고 13일 또는 20일에 물을 쓰면 야만바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오래된 전설이 있어 그날에는 습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 일본 젊은 여성들에게 야만바처럼 화장을 하는 게 유행이었다고도 합니다. 이게 왜? 노페라보. 노페라보는 보통 사람의 모습을 하였지만 얼굴에 눈, 코, 입이 없는 일본의 요괴이며 한국에선 달걀 귀신이라 불립니다. 유명한 전설로는 에도시대 아카사카의 키노쿠니 작가는 날이 저물면 아무도 지나다니지 않는 쓸쓸한 거리인데 어느 날 밤 한 상인이 지나갈 때 젊은 여자가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워 말을 걸자 울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는데 얼굴에 눈, 코, 입이 없었습니다. 상인이 그 모습을 보고 놀라 혼비백산하여 앞에 보이는 메밀국수 포장마차로 도망쳤는데 메밀국수 장사꾼이 뒤돌아 선체 무뚝뚝하게 무슨 일이냐고 상인에게 묻자 상인은 조금 전에 본 괴물에 대해 말하려고 하였으나 숨이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메밀국수 장사꾼은 이런 얼굴이요? 하고 뒤를 도는데 그 또한 눈, 코, 입이 없는 노페라보였기에 놀란 상인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메밀국수 포장마차의 불이 사라지고 전부 너구리가 변신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자신의 생각이나 주의 주장을 가지지 않은 무개성한 인물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누레온나. 누레온나는 일본의 요괴 중 하나로 누레오메조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바다의 요괴로 대다수는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지만 그 형상과 성질은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규슈 지방의 요괴인 이소온나에 가까운 것으로 바다와 강에서 나타난다고 하는데 명칭은 늘 머리카락이 젖어 있다는 전설에서 유래합니다. 바다뱀의 화신이라는 설도 있는데 에도시대의 백귀덕권, 백기야행 등에서 뱀의 몸을 한 여자 요괴로서 많은 요괴어가 남겨져 있는데 당시엔 잘 알려진 요괴라 생각되지만 뱀의 몸을 한 누레온나의 이야기는 당시 고전 자료에는 확인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쇼와 초기의 민속학자인 후지사와 모리이코의 저서인 요괴어담 전립 일본편에 의하면 참고된 출전은 없지만 에도시대인 분큐 2년 1819년에 일화가 기술되어 있으며 에치고국 현재의 니가타 현과 아이즈 현재의 후쿠시마 현의 경계인 강 기슭에서 젊은이들이 목재 운반을 위해 나무를 묶어 몇 척의 뗏목을 만들어 배 쪽으로 흘려보냈는데 한 척의 뗏목이 떠내려가기에 이를 붙잡으러 간 사람들이 머리를 감고 있는 한 여자를 보곤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윽고 비명을 지르며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도망쳤습니다. 동료들의 배와 합류했는데 동료가 큰 뱀이라도 본 거냐라고 묻자 도망쳐온 사람들은 더욱 더 무서운 거다, 누레온나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이 말을 믿지 않고 오히려 제재를 뿌리치고 여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도망쳐온 자들은 공포에 휩싸였지만 어쩔 수 없이 동료들의 뒤를 따라갔는데, 누레온나가 있던 쪽에서 동료들의 겁에 질린 비명소리가 몇 번이나 들리는 와중에도 겁에 질린 동료들은 앞으로 나서지만 누레온나의 꼬리는 삼정 약 327m까지 길게 늘어나 결코 끝까지 달아날 수 없다고 알려져 그 동료들도 결국 돌아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누레온나의 모습은 직접 묘사되지 않았지만 꼬리가 긴 것으로 보아 뱀의 몸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잘 보셨나요? 저도 평소에 괴담이나 공포 이야기 무척이나 좋아하는데요. 이제 곧 다가올 여름 남양 특집을 기다리며 으스스한 공포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